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챕터 2 가속도 법칙 F는 MA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법칙 문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하는 이러한 메커니즘 정도만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우선 26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이런 26번 문제는 개념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림은 자전거 선수가 트랙의 곡선 경로를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Q는 곡선 경로상에 있네요. P에서 Q까지 운동선수에 대한 운동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 자전거 선수의 운동 방향 일정하다. 아니죠. 운동 방향은 지금 얘가 하나의 원이기 때문에 접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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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뀝니다. 즉 P점 간단히 말하면 P점에서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라면 Q점에서 운동 방향은 이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절대 일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전거 선수의 가속도는 0이다. 아닙니다. 자전거 선수의 가속도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전거 선수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 속력은 어떻게 하는 거죠?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을 총 이동한 거리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 속도는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겠죠. 그럼 지금 이 s와 변위를 비교를 할 건데 이 s는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칠한 이 곡선 트랙의 전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변위는 어떻게 되죠? 두 위치의 변화량, 즉 위치를 이은 직선 거리겠죠. 그럼 지금 이 거리와 여기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연결해둔 이 거리 중에 뭐가 더 큰 값을 가져요? 당연히 이 값이 더 큰 값을 가집니다. 결국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는 큰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참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8번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3개 골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속도의 단위는 속력의 단위와 같다. 그렇습니다. 둘 다 미터 퍼 세크의 단위가 기본 단위로 합니다. 2번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다. 그렇죠?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물체의 위치 변화량. 이가 뭐죠? 속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속도의 개념이니까 2번 틀렸고 3번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같다. 아닙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증가한다. 아니죠.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더라도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5번 등속 원 운동을 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0이다. 아니죠. 원 운동은 항상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6번과 7번이 되겠죠. 그래서 6번과 7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빗면 위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빗면 위의 구간 1과 수평면 위의 구간 2를 따라 운동한 뒤 공중에서 포물선 경로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구간 1과 이 구간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얘기를 했네요. 기억, 구간 1에서 물체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 아니죠.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력은 물론 빗면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져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물체의 평균 속력은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평균적인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겠죠. 근데 이 이동한 거리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저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누가 더 많이 걸렸는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빠르기는 누가 더 빠르겠습니까? 2번이 더 빠르죠. 왜냐면 얘는 속력이 점점 증가해서 여기서 V0의 속력으로서 출발을 했다 칠게요. 그래서 V의 속력까지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얘는 V의 속력이 일정하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걸린 속력은 구간 2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 공중에서 운동할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뀝니다. 가속도의 크기. 얘는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 되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1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입니다. 31번과 같은 문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31번 그림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네요.
자, 우선 위치가 곡선에서 변하고 b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자, 0초에서 4초까지 a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0에서 4초까지의 평균 속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의 평균 속력은 4초, 그 다음에 총 이동 거리를 계산해야 되겠죠. 총 0초부터 2초까지 6m를 이동하다가 2초부터 4초까지는 변이가 2가 됐으니까 총 4m를 이동했네요. 그럼 총 10m를 이동했으니까 평균 속력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죠? 0과 4를 이어준 이 직선거리가 되겠죠. 이 직선거리를 보면 이 직선거리의 뭐가? 기울기가 평균 속도랑 같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4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당연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0초부터 6초까지 A와 B의 변위의 크기. 변위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같죠. 왜냐면 위치의 변화량이잖아요.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서로 4미터 떨어진 상태로 변위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초부터 6초까지 A의 운동 방향은 두 번 바뀐다는데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위치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였죠. 즉 기울기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이 곧 속도가 변화하는 지점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이 지점에서 하나, 이 지점에서 하나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는 운동이 맞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31번 문제에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3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가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기억해서 구하라고 했는데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단위를 생각해보면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기울기는 초분의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5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계산해보면 5초일 때는 요 직선 구간에 속합니다. 그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5초일 때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이 3, 이거 y값의 증가량은 10, 감소량은 10입니다.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4다. 근데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적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5초일 때는 4m/s 제곱이 되겠죠. 11초가 속하는 구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초록색깔로 칠한 구간. 그럼 이 초록색깔로 칠한 구간의 기울기를 계산해보면 x값의 증가량은 2, y값의 증가량은 8입니다. 계산하면 기울기가 4겠죠.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을 씌우면 4m/s 제곱이라는 게 나오니까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0초부터 10초까지 물체의 변위의 크기.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이 물체의 변위의 크기는 뭐와 같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와 같은 값입니다. 그럼 0초부터 10초까지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칠한 이 사다리꼴의 넓이, 그 다음에 여기 10초까지 했을 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합한 값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 지금 초록 색깔로 칠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윗변이 4,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가 6, 곱하기 높이가 8,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40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물체가 총 40m를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부터 10초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x값의 증가량이 4, 윗변의 넓이는 3, 아랫변의 넓이,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가 3, 그 다음 윗변의 길이는 4, 곱하기 높이가 4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14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죠? 자, 출발선에 있었어요. 자, 출발선에서 얘가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까지 40m를 이동했다가, 자, 여기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죠. 속도가 0이 되면 운동 방향이 뭐 하는 지점이죠? 그렇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을 찍고 운동 방향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14m를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0초일 때의 위치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이 변위의 크기, 즉 위치의 직선 거리로 측정한 위치 변화량이기 때문에 40m에서
14m를 빼니까 36m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3번에 니은은 틀린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디귿 물체 운동 방향은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바뀌니까 총 2번 바뀐다가 참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4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A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A는 속도가 마이너스 2v0에서 속도가 0이 되고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4v0에서 B까지 갔었죠. 자, 우선 첫 번째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0초부터 3초까지 변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변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A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0초부터 2초까지는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0초부터 2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초부터 3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이 거리가 되겠죠. 자, 무슨 뜻이냐? 자, A는 여기 기준점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기준점에서 A는 이쪽 음의 방향으로 쭉 갈 거예요. 2초 동안 요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럼 이까지 이동한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v0, 즉 2v0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만큼? 2v0만큼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다시 이만큼 2분의 1v0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가 A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가 A가 3초일 때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변위의 크기는 여기 차만큼을 나타낸 것이니까 2v0에서 2분의 1v0를 뺀 값, 그러니까 계산하면 2분의 3v0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B도 동일한 직선에서 얘는 양의 방향으로 쭉 갈 겁니다. 자, B가 2초일 때 양의 방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변위의 크기를 구해보면 몇 배 하면 되겠죠? 4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v0만큼 갔다가 그 다음 얘는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얼만큼? v0만큼 다시 요만큼 백을 쳤다. 그래서 3초일 때 B가 요 위치에 왔으니까 요만큼이 B까지의 거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v0가 B의 변위의 크기가 되겠죠. 그럼 기억 0초부터 3초까지 변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은 0초부터 2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를 계산을 하라고 했네요.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죠. 자, A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A 걸린 시간은 2초입니다. 자, 위치 변화량은 2v0가 되겠죠. 그 다음 B, 자, 걸린 시간은 2초의 위치 변화량은 4v0입니다. 계산해주면 v0와 2v0가 나와서 B가 A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0초부터 2초까지 B가 받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 자, 만약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 그럼 가속도가 속도를 증가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반대 방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34번의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35번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지 상태에 있었던 물체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경우는 반드시 속도, 시간 그래프, 우리가 VT 그래프라고 할 거예요. VT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 무슨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축에 지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Y축을 V, 그 다음에 여기 이 X축을 선생님이 T, 그 다음 제로라고 두겠습니다. 자, 0초에서는 0에서 출발했어요. 자, 2초일 때 보겠습니다. 자, 0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가 일정하게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우리는 이 VT 그래프를 그렸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곧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값의 증가량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Y값의 증가량이 얼마? 마이너스 8이 돼야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즉, 요렇게 이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8이 돼야 이 아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초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0입니다. 자, 가속도가 0이라고 하는 소리는 어떤 운동을 했다라는 소리죠?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했다. 자, 그 다음 4초부터 6초입니다. 자, 4초부터 6초까지는 가속도가 2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x값이 2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럼 y값은 얼만큼 증가해야 기울기가 2가 나오죠? 그죠? y값은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증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초일 때 속도가 마이너스 4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초부터 8초까지는 이 아이가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아이의 VT 그래프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4초일 때 속력은 4ms이다. 자,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계산을 해놨죠. 자, 4초일 때 속력은 얼마다? 8m/s입니다. 8.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4초부터 6초까지 속력은 감소한다. 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자, 속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속력의 관점에서 보면 8ms가 4m/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독특하게 속도의 관점에서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관점에서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다. 5초일 때 운동 방향과 1초일 때 운동 방향. 그럼 운동 방향은 우선 자, 얘네들의 속도가 지금 0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출발 지점 빼고 단 한 번도 없죠. 그럼 얘는 속도가 0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뭔 소리냐면 출발 이후 물체의 운동 방향 변화가 있었단 소릴까요? 없었단 소릴까요? 그렇죠. 운동 방향 변화가 없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리을 0초부터 7초까지 변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라 했죠?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0초부터 7초니까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 이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니까 8m겠죠. 그 다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2 곱하기 8이니까 16m가 되겠고, 자, 그 다음 우선 이 사각형의 넓이는 4m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사다리꼴이네요. 아랫변 4, 윗변 8,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날라가니까 12m입니다. 계산해주면 20이 2개니까 총 40m의 변위가 나타난다. 그래서 변위는 마이너스 40m인데 이 변위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씌우면 40m가 되겠죠. 답은 2번.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그래프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이 VT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리학적 아이디어로 잘 가지고 계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38번 관성법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버스 안에 승객이 뒤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이 승객도 원래는 뭐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근데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상태를 우리는 관성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이 승객에게서는 정지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뉴턴 운동 제1법칙은 어떤 운동이죠? 네, 관성의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참입니다. 자, 관성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자, 왜냐하면 관성도 결국 힘이죠. 요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커야 되겠죠.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은 뉴턴 운동 제3법칙입니다. 제2법칙 가속도 법칙과 관련된 문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관성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속도 법칙에 대한 다음의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39번에서부터 40번입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와 B의 크기가 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다는 A와 B가 접촉한 상태에서 크기가 O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와 나에서 A와 B는 각각 3m/s의 제곱과 2m/s 제곱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때, 자, 39번 문제는 A와 B의 질량을 구하라는 거네요. 자, 지금 F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가 다르죠. 자, F는 ma이기 때문에, 자, 우선 이 F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F 값은 A에서 m,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A가 되겠죠. ma, 이 값, 그 다음에 B에서는 mb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mb분의 ma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 해서 AB의 가속도의 크기를 풀이 과정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결국 하나로 파쳐놨죠. 그럼 얘네들의 역학계가 하나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선 가속도의 크기를 이제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A의 질량을 2m이라고 줄게요. 그럼 B의 질량은 몇 m이면 됩니까? 3m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F라고 하는 것은 다시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6m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의 가속도를 모르니까 A라고 둔다면 이때의 가속도는 작용한 힘의 크기와 A와 B의 질량의 합 2m 더하기 3m을 한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럼 5m이 되겠고 5 곱하기 6m이기 때문에 아이고 거꾸로 됐네요. m이 있겠죠. 2m 더하기 3m 그 다음에 위에 준 힘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5 곱하기 6m의 5m으로 나눠준 거니까 55mm 약분하면 가속도의 크기가 6이다. 따라서 6m/단위까지 세크의 제곱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자, 43번부터 44번까지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물체 ABC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수평 방향으로 총 27N의 힘이 작용하였더니 세 물체가 함께 운동을 했네요. ABC의 질량이 각각 4kg, 2kg, 3kg일 때 우선 첫 번째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를 계산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에서 제시된 전체 합력의 크기가 27N이고 전체 무게를 합하면 9k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kg. 그럼 얘네의 가속도의 크기는 전체 합력을 질량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3N/kg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무게 곱하기 이 아이의 가속도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12N의 알짜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C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가속도의 크기가 3N/kg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죠. 자, 그러면 C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다른 말로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B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우선 이 C가 받는 힘의 크기는 요 방향입니다. 즉 누가 주는 거죠? B가 주는 힘의 크기랑 사실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얘는 뭐를 구하라는 문제냐? 아, C의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죠? 9N이 되겠죠. 자, 왜냐하면 우선 C에게 작용할 C가 받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요 방향으로 미는 힘밖에 없죠. 근데 C는 누가 밀어주고 있죠? B가 밀어주고 있죠. 그죠? 즉 C가 B, 근데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C가 B에 미는 힘의 크기와 결국 B가 C에 미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9N의 힘이 우리는 C의 알짜힘을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문제로 풀 수가 있겠네요. 자, 4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물체 A와 B의 크기가 각각 F와 E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A와 B의 질량은 각각 M과 EM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이런 거는 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지금 이쪽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가 왼쪽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이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A와 B를 하나의 물체로 합쳐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이렇게 질량이 3m이다라고 하는 이 물체에 이쪽 방향으로 EF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양의 방향으로 그다음 이쪽 음의 방향으로 F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체 합력이라 계산해 보면 양의 방향으로 EF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F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하여 계산하면 F라는 힘이 하나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얘는 합쳤기 때문에 전체 질량이 3F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가속도가 3m분의 라지 F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선 차례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뭐 하는 거 원상태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A의 질량에다가 얘 가속도를 곱해주면 되니까 3분의 F가 되겠죠.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3분의 2F가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지를 먼저 해결해 볼게요.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결국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 R자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그렇죠. 계산해보니까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그럼 지금 이 A는 A도 B의 힘이 작용할 거고 B도 같은 힘으로 A에게 힘이 작용하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A만 선생님이 따로 한번 떼볼게요. 자, 이 A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즉 음의 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받는 R자 힘의 크기는 3분의 F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F겠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얘는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양의 방향으로 3분의 4F만큼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즉, 이쪽 방향으로 F의 힘을 받았으니까 B한테 얼마? 3분의 4F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3분의 F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는 자, B가 A를 3분의 4F만큼 밀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A도 B를 3분의 4F만큼 밀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B는 B의 입장에서 보면 자, B의 입장에서 EM을 보면 양의 방향으로 EF만큼의 힘을 줬습니다. 근데 음의 방향으로 A가 B를 3분의 4F만큼 밀고 있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B에 작용하는 R자임이 3분의 2F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논리가 다 맞죠. 그럼 계산해보면 다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분의 F가 아니라 3분의 4F이기 때문에 이은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로 합쳐도 보고 얘네들을 각각 분리해서 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단원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4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A와 B의 질량이 각각 2kg과 m이고 B에는 10N의 수평 방향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값을 보겠습니다. 자,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가 6N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쪽 방향을 선생님이 양의 방향으로 잡아볼게요. 자,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는다면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음의 방향이 되겠죠. 이까지는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은 양의 방향으로 10N이 작용을 할 거고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가 B를 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도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음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합한 값이 몇 뉴턴이다? 6N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10N에서 얼마를 빼야 6N이 될까요? 4N이 되겠죠? 그래서 B한테는 양의 방향으로 10N이 음의 방향으로 4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실로 연결돼서 이 4N이라고 하는 값은 실로 연결돼서 A가 B를 당기는 값이죠. 그럼 장력이라는 소리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A가 B를 잡아당기면 거꾸로 누구도 잡아당기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B도 A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럼 B도 A를 4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A에 작용하는 유일한 알짜 힘은 뭐밖에 없죠? 이 4N짜리 힘밖에 없죠. 그럼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4N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에 작용한 알짜 힘, B에 작용한 알짜 힘을 합치니까 10N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죠. 자, 왜냐? F는 MA를 여기서 쓰면 돼요. 자, 4N의 힘이 F겠죠. 그 다음 M이 2kg입니다. 그럼 이때 A는 얼마? 2N/kg의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얘는 하나의 역학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도 2N/kg의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F는 MA이기 때문에 이 M은 6N을 가속도인 2N/kg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3kg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 풀었네요. 기억부터 볼게요. 자,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그쵸? N/kg과 m/s 제곱의 단위는 같은 단위예요. 혼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3이다. 얘는 M은 3kg다라는 걸 구했고 실이 A를 당긴 힘이 4N이다라는 것도 구했어요.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식이었어요. 자, 두 번째 푸는 방식도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자, 지금 이 B에 작용하는 힘이 6N,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6N이다라는 걸 쓰는 건데요. 자, 우선 일단 조우나 실으나 전체 합력은 10N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질량의 합은 m 더하기 2kg이 되겠죠. m 더하기 2kg. 자, 그럼 가속도는 m 더하기 2 분의 1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b를 본다면 이 m 더하기 2 분의 10 여기에다가 m 더하기 2분의 10에다가 m을 곱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죠?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알짜 힘이 나와야 돼요. 계산하면 6m 더하기 12가 10m이 되어야 하므로 6m은 4m은 12가 되기 때문에 m이 3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3kg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넣어주면 가속도가 2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전체 가속도가 2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같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 가속도가 2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4N. 그러니까 요렇게 4N의 힘을 받았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4N. 요렇게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푼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의 방식은 뭔가 조금 더 개념적인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것이고요. 뒤의 방식은 공식에 넣어서 숫자 계산적으로 문제를 푼 것이다. 그래서 숫자 계산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선생님이 한 것처럼 개념을 적용시켜서 푸는 방식도 아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짜 힘이 작용할 때 술의 운동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실험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매끄러운 수평면에 놓인 수레에 10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계속 작용시키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자, 가에서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만 2배로 증가시켜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 가 상황에서 추를 이용해서 진체 질량을 2배만큼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F는 MA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는 MA. 자, 우선 기억 가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가속도의 크기가 2배였어요. 자, 그럼 나에서는 힘의 크기가 2배가 됐습니다. 자, 힘의 크기가 2배가 됐어요. 근데 질량은 일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값이 같아지려면 가속도의 크기도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4라는 값입니다. 자, 나는 F는 똑같습니다. 근데 질량이 2m이 됐어요. 자, 그러면 F는 일정한 값입니다. 2m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즉 가속도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니까 니은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우선 가속도의 크기가 2라고 했고 이때 준 힘이 10N이라고 했네요. 이때 가한 힘이 10N이에요. 그럼 10N의 크기를 2로 나누면 질량인 5kg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수레의 질량은 5kg가 참이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기억은 4이고 니은은 1이다. 그렇죠. 계산을 하니까 기억은 4, 니은은 1입니다. 자, 질량이 일정한 물체. 자, 그럼 F는 MA를 볼게요. 자, 질량이 일정합니다. 자,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알짜 힘에 어떻게 됐죠? F랑 A가 똑같이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자, 그림 가나와 같이 용수철 저울로 연결된 물체 A와 B를 수평면에 놓은 뒤 가속도의 크기가 F인 힘을 각각 A,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였더니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힘의 크기가 각각 2N과 4N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즉,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쪽 오른쪽을 우리가 양의 방향, 왼쪽을 음의 방향이라고 가와 나에서 모두 선생님이 우선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A는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F라고 하는 힘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사이에 용수철 조울을 했더니 2N이다 라고 하는 소리는 뭐죠? 이 사이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2N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의 방향으로 2N이 작용을 했고 여기에는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N의 힘이 작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나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 그림에서는 이 B라고 하는 물체가 양의 방향으로 F의 힘을 받고 있고 각각이 4N의 힘의 장력의 크기를 받고 있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준은 A로 두고 푸냐 B로 두고 푸냐인데 이 문제도 선생님이 두 가지의 풀이 방식을 보여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풀이 방식. 자, A를 선생님이 두고 풀 거예요. 자, A. 자, 그 다음 일단 첫 번째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지금 가와 나에서 전체 합력이 똑같습니다. 그죠? 자, 가나는 지금 둘 다 전체 합력. 그냥 선생님 바로 기호를 쓸게요. 이 전체 합력이 같은 상태예요. 그 다음 어차피 질량은 A와 B로 했어요. 왜냐하면 용설적으로 질량 무시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 질량도 같다라는 소리는 F는 MA에서 뭐도 같다라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얘네에 작용하는 가속도도 같다라는 소리예요. 즉 가 그림에서 이 A에 만약에 A만큼 크기의 가속도가 작용을 했다면 나에서도 A만큼의 가속도의 크기가 작용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까지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물체의 운동은 똑같은 물체의 운동이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하겠죠. 그럼 이 가속도의 B는 뭐에 비해 비례합니까? 그렇죠. 작용한 알짜 힘의 크기 비례 비례할 거예요. 그럼 지금 A에서는 가 그림에서 A는 F-2N의 힘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자, 나에서는 알짜 힘이 4N의 힘이 작용했겠죠. 자, 이게 가속도의 B인데, 자, 가속도의 크기는 뭐 하다고요? 서로 같다고요. 그럼 1대 1이 되기 때문에, 즉, 이 둘이 작용한 모두 같다라는 식이 나오죠. 알짜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곧바로, F가 6N이다 라는 것을 바로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F의 크기는 6N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우선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나는 4N이고요. 계산해보면 A는 2N이 되겠습니다. 아니네요. 자, 나도 4N이고 언제? 가에서도 4N으로 서로 지금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그래서 서로 같다라는 거죠. 같다. 자, 질량은 B가 A의 2배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똑같이 해볼까요? 자, F는 MA예요. 자, 지금 뭐가 일정합니까? 자, 가속도가 일정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A와 B는 두 물체, 즉 하나의 역학계로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질량은 뭐의 힘에 비례한다? 준 알짜 힘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가 4N의 알짜 힘을 갖고 B는 2N의 알짜 힘을 가지니까 B가 A의 2분의 1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은 계산하면 참이다. 따라서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풀이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 방식은 조금 복잡하게 2차 방정식을 계산해서 푸는 방식이 있어요. 자, 우선 깔끔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풀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A의 질량을 정리를 했어요. 자, A의 질량을 MA라고 두고
B의 질량을 선생님이 각각 MB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MA가 되고 여기도 MB가 되겠죠. 자, 그럼 가를 보면 자, 가에서 전체 합력이라고 하는 값은 F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이 MA 더하기 MB다. 가나에서 자, 이게 지금 가나 공통이겠죠.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가속도가 MA 더하기 MB분의 라지 F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자, 그럼 가를 보세요. 자, 가속도 MA 더하기 MB 분의 라지 F에다가 B로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선 첫 번째 MA 더하기 MB 분의 라지 F 요게 가속도의 크기겠죠.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이거의 질량을 곱하면 B가 받는 알짜 힘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죠? A로 하면 되겠죠. 더하기 MB분의 라지 F 곱하기 A 요걸 계산해주면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MA가 MB의 2배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EM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EMB. 그럼 이 자리에 다시 넣어주면 어떻게 선생님이 여기에 넣어볼게요. 자, 여기 넣어주면 3MB분의 라지 F 곱하기 여기는 EMB가 4가 된다. 자, 요렇게 약분되니까 F가 4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6이다. 요렇게 구해도 자방정식까지 나오네요. 자, 요렇게 문자를 두고 계산해서 풀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 푸나 상관없지만 다시 말하지만 물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전략이나 방식을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풀어준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51번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린 가와 같이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A와 B에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F인 힘이 2초 동안 작용하였더니 A와 B가 서로 접촉한 상태로 운동했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되어 있습니다. 자, AB의 질량이 각각 3kg과 4kg이고 나는 가에서 자,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결국 A의 가속도는 뭘 나타낸 거죠? 그렇죠. 이 전체 역학계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뭘 그려야 된다? VT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선생님이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VT. 자, 정지해 있으니까 0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2초까지를 계산을 해본다면 자, 2초까지는 뭐가 되겠죠? 자, 기울기가 3이 돼야 됩니다. 그럼 x값의 증가량이 2이기 때문에 y값의 증가량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6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에서 4초부터는 작용한 가속도의 크기가 0입니다. 이 말은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일정하게 이렇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가 지금 A와 B의 시간 속도 그래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자, 우선 그 다음 또 자, 요 상태로 이제 가볼게요. 자, F는 21N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구간 동안은 일정한 힘 F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총 질량이 7kg입니다. 자, 총 7kg이고 이때 가속도는 3입니다. 3m/s 제곱 단위까지 써줄게요. 자, 그럼 이걸 곱해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F가 나온다 나오겠죠. 그래서 F는 21N이니까 참이 되겠죠. 자, F가 21N인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21N에 자, 각각의 알짜 힘을 계산하는데 자, 알짜 힘을 계산하는 방법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가속도가 있으니까 질량이랑 곱해서 알짜 힘이 9, 알짜 힘이 12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빨리 계산하려면 비례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총 7kg짜리가 각각 3kg과 4kg씩 나눠 갖는다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9N과 12N이고 얘는 21N입니다.
자, A가 21N의 힘을 받았는데 9N의 RCM이라는 건 거꾸로 12N만큼 B가 밀었다라는 뜻이고, 이건 다시 말해서 A도 B를 12N만큼의 힘으로 밀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12N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죠. 0초부터 3초까지 변위의 크기. 변위의 크기는 뭘 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얘는 12의 절반이니까 6m 간 거고요. 얘는 얼마? 12m를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두 값을 더해주면 변위의 크기는 18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기억 니은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동일한 직선상에서 질량이 다른 수의 A, B에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지금 F는 MA에서 이 크기가, 자, 이 F의 크기가 일정한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가속도가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수레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요. 자, AB의 처음 위치는 같습니다. 즉 출발점은 똑같고 AB의 질량이 각각 MA와 MB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기울기, 즉 가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즉 A의 가속도를 계산해보면 2분의 5가 나오겠어요. 답이. 자, B의 가속도를 계산해보면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둘의 가속도의 B가, 자, 둘의 A 대 A의 가속도의 B와 B의 가속도의 B는 5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질량의 B는 얘의 역수의 B니까 2대 5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야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준 힘의 크기가 1대 1로 같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 B를 여러분들이 물리를 하시려면 잘 써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얘가 2대 5로 같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럼 기억, A와 B의 사이는 거리는 일정하다. 일정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점점 벌어지는 게 보이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 차는 3이다. 계산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디귿 MA 대 MB는 2대 5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이다라고 이해를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죠?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3번부터 54번까지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인 물체의 크기가 F인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물체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선 이 물체는 2kg짜리 물체죠. 그래서 0초부터 2초까지 일정한 힘의 5N의 힘을 줬으니까 얘도 일정한 힘의 가속도인 2분의 5, 즉 소수점으로 나타냈네요. 자, 계산하면 2.5m/s 제곱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했을 거고, 2초부터 4초까지는 5m/s 제곱의 힘이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찾아보면 답이 4번이 되겠죠. 이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 54번. 그럼 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뭘 줬습니까? EI를 줬죠. EI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초반에는 얘가 Y축은 속도, 얘가 시간이에요. 자, 처음에 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정지 상태에서 2초까지 가속도가 2.5, 즉 2분의 5예요. X값이 이만큼 증가하면 Y값은 VT 그래프에서 얼마만큼 증가해야 되겠습니까? 5만큼 증가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X값이 이렇게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Y값이 이렇게 5만큼 증가하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정하게 그려지겠죠. 자, 지금 선생님 그래프를 조금 큰일이 났는데, 자, 이제는 10이 돼야 됩니다. 5가 돼야 됩니다. 자, X값의 증가량이 2가 됐어요. 자, X값이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럼 Y값은 얼만큼 증가해야 되겠습니까? 10만큼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프를 쌤이 좀 엉망으로 그렸는데, 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요렇게 수직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겠죠. 자,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물체의 운동이 바뀌려면 선생님이 조건이 속도가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2초일 때의 3배이다. 4초일 때의 물체의 속력은 15m/s가 되겠고요.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5m/s가 되기 때문에 3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의 크기는 두 구간을 평균을 내면 되겠죠. 자, 이 구간에서 이 물체의 평균 속도는 2분의 5m/s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구간에서 물체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볼까요? 자, 물체의 평균 속도는 이때는 5고 그 다음에 여기는 15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10m/s가 되겠죠. 그러면 2.5, 12.5를 다시 2로 나누니까 6.25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25m/s가 참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참, 답은 4번. 자, 도르래에 매단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1kg과 3kg이다 라고 제시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런 문제는 지금 B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B가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우선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표시를 해주면 B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의 30N의 힘이 잡아당기고 있고 A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10N의 힘이 잡아당기고 있을 거예요. 근데 B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은 자, B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과 A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은 서로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N이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은 서로 장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럼 얘는 T뉴턴, 얘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B가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A에는 플러스 T뉴턴이, B에는 똑같은 힘이지만 크기가 반대인 마이너스 T뉴턴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역학계에 작용하는 전체 합력은 20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질량이 4kg이기 때문에 구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5N/kg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계산해주면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20N이 되겠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5N이 되겠죠? 5N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5 곱하기 3하니까 15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력의 크기가 마이너스 5N, 여기는 플러스 5N의 힘, 15N, 여기는 플러스 15N 이렇게 작용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도르래는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기억 A의 가속도의 크기. 자, 우리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 요렇게 구해놨습니다. 3분의 20,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실이 B를 당기는 힘, 즉 장력의 크기는 10N이 아니라 15N이다 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계산해 보니까 A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여기 있죠. 5N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통해 알아냈어요. 계산해주면 답은 2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5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각각 5kg, 2kg, M이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된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줬어요. 세 물체는 같은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가속도의 크기가 0이다라고 하는 소리니까 결국 F가 0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즉,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가 각각 0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선 A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선생님이 양의 방향으로 둘게요. 그러면 풀어볼까요? 자, A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50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 B 아래 방향으로 20N인데 얘는 마이너스 20N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0mN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 방향으로는 총 마이너스 10m 더하기 2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랑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각각의 장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작용하는 알짜힘, 즉 50 빼기
10m 더하기 20이라고 하는 이 값은 결론적으로 0이 되어야 되겠죠. 이래야 전체 합력이 0이 나오니까. 자, 계산해주면 넘어가서 30이 10m과 같아지기 때문에 m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3kg짜리 물체를 매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3이고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당연히 0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죠? 자, 실이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계산을 하라고 했네요. 자, 우선 B는 이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20N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위로 방향으로 20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C도 이 아래 방향으로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위 방향으로 3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 당기는 힘은 30N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 자, 5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린 가와 나는 질량이 각각 1kg과 4kg인 물체 A와 B를 용수철 저울과 실로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A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을 때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은 가와 나에서 각각 F1과 F2였습니다. 자, 이때 F1과 F2의 B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B가 더 무겁기 때문에 B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전부 다 양의 방향이라고 둘게요. 그럼 가부터 보면 자, 가는 4kg이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중력 가속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임의로 설정을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선생님이 자, G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 아래로 4G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네요. 자, A에는 중력의 힘이 작용은 하고 있지만 떠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작용해서 모두 상쇄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에게는 T 뉴턴 크기만큼의 장력이 작용할 건데 이 장력을 지금 어디서 재고 있죠? A에서 재고 있죠. 그러니까 F1 뉴턴,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F1 뉴턴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에서의 전체 합력은 4G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 질량이 5kg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가속도를 계산해주면 5분의 4G 뉴턴 per kg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를 살펴볼게요. 자, A에 작용하는 합력의 크기는 결론적으로 이 F1과 같은데 이 F1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A의 질량인,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 다시 예쁘게 써보면 자, 얘 F1이라고 하는 값은 자, A의 질량인 1kg에다가 가속도인 5분의 4G 뉴턴 per kg을 곱한 값이겠죠. 계산해주면 킬로그램이 약분되니까 5분의 4G 뉴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도 표시를 해줄게요. 자, 나는 4G 뉴턴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고, 자, 얘는 G 뉴턴이 작용을 할 건데 마이너스 G 뉴턴이 아래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B가 아래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뒀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A가 실에 의해 잡아당겨지는 힘이 플러스 T 뉴턴이라고 한다면 B가 이렇게 실에 의해 잡아당겨지는 건 마이너스 T 뉴턴입니다. 이 값을 F2가 측정하고 있으니까 얘도 바로 플러스 F2 뉴턴, 마이너스 F2 뉴턴 요렇게 우리가 역학적 상황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의 전체 합력은 4G 뉴턴과 마이너스 G 뉴턴을 합한 3G 뉴턴이 되겠고 전체 질량은 똑같이 5kg이 되니까 가속도가 5분의 3G 뉴턴 per k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우선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이 합과 이 힘을 더해줘야 됩니다. F2에서 G만큼을 뺀 값이겠죠. 이게 1kg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인 5분의 3G 뉴턴 per kg을 곱한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산해주면 F2에서 G만큼을 뺀 게 5분의 3G 뉴턴이 되니까 F2는 5분의 8G 뉴턴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F1과 F2의 비를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분의 4G 대 5분의 8G를 계산해서 약분하면 1대 2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받기 조금 소란스럽죠. 자, 미안합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자, 58번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 AB를 용수철 조울로 연결하고 질량이 각각 1kg과 4kg인 물체 C와 D를 양쪽의 C로 연결하여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용수철 조울은 18N의 힘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고 B에 작용하는 가속토의 크기는 2m/s 제곱입니다. 힌트가 좋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우선 B의 가속도의 크기를 좋다라는 건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를 준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D가 무거우니까 아마 이 역학계는 전체적으로 D 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D 아래 방향을 선생님이 양의 방향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D가 아래쪽으로 40N의 힘을 받고 있고 C는 마이너스 10N의 힘을 받고 있죠. 나머지는 각각의 장력과 무게중심, 수직항력으로 다 상쇄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전체 역학계에 작용하는 합력은 30N이고, 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합한 질량이 15kg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장력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이 잡아당기는 힘이 마이너스 tN이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또 t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 자, 요렇게 t'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면, 자, 이렇게 t'N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t'N의 힘이 작용할 거고, 자, 여기는 각각 서로 18N, 마이너스 18N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속토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고 이의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D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8N이 알짜 힘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아래 방향으로 플러스 40N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위 방향으로 8N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32N의 힘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마이너스 32N, 자, 여기는 32N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냐면 14N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짜 힘이 14N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2m/s이기 때문에 질량을 바로 계산해주면 7kg이다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C도 보겠습니다. 자, C의 가속도의 크기가 2m/s 제곱이기 때문이고 무게가 1kg입니다. 곱해서 계산해주면 2N의 알짜 힘이 돼야 되겠네요. C는 아래로 마이너스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 방향으로는 12N의 힘이 작용해야 합쳐야 마이너스 10N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C가 12N의 힘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다는 뜻은 C도 A를 12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4N이다라는 거네요. 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4N이고 가속도의 크기가 2니까 여기 작용하는 질량은 2kg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역학계를 계산하면 전체 질량이 15kg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지. 6N이 나오죠. 갑자기 쌤이 15kg 만나서 당연했어요. 자, 6N이 되니까 여기가 3kg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학적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억, 실이 C를 당기는 힘은 12N이 되겠죠. A와 B의 질량은 서로 같다? 많이 다르죠? 디귿.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14N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조금 긴 시간 오늘 이렇게 F는 MA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제 배웠던 거 잘 복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같은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